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상담 초기에 꼭 해야 할 일들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와 치료 함께하기입니다. 가족 상담에 오는 가족은 보통 몇 회기 정도를 기대하고 상담해 올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비용을 내고 상담해 오는 내담 가족의 60% 정도는 두세 번, 30% 정도는 단 한 번의 상담으로도 가족 상담사가 그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족이 첫 회기에서 15분간은 서류를 작성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 예를 들면 부부가 잘 지낼 때는 언제인가요? 임신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그러다가 가족 상담사가 시계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가족은 상담실 문을 나가면서 다음 주에 뭘 하겠다는 거지? 시간 낭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만약 다음 회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담 가족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받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뭔가 유용한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족 상담사가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이고 누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상담 후에 집에 와서 다툼이 다시 벌어질 때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사는 치료는 평가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 대신 치료는 평가와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치료는 평가 과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과제를 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게 어떤 개입이 더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딸을 보면서 딸의 긍정적인 면을 지금 말해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얼마나 기꺼이 그 제안을 따르는지를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는 잔소리하고 싸우는 대신 칭찬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딸의 반응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상담에서는 문제를 모두 이해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대신 첫 회기에서도 치료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치료는 평가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기능적 패턴 멈추기입니다. 가족이 제공하는 설명과 상담자의 관찰을 통해서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제시하는 문제와 관련 있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두 자녀가 집에서 너무 싸우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부모가 상담실에서 두 자녀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도 꾸짖기만 할 뿐 자녀들의 싸움을 멈추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때 또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아내가 말하자마자 남편은 상담자에게 아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편협하게 구는지를 길게 설명할 때 이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에 깊이 배어든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때 가족 상담사가 지금은 관찰하는 게 더 필요하겠어. 어느 편도 들지 않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상담에서 침묵은 상담사의 중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책임과 무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부가 20년 전 있었던 불륜을 들먹이며 고성을 주고받을 때 부모가 부부 문제를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희생양 자녀를 들먹이면서 화제를 바꿀 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할 때 또는 너무 감정적이 될 때 이럴 때 상담자의 침묵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그 역기능적인 패턴이 더 강화되게 합니다. 역기능적인 패턴에 대한 상담사의 개입 부족은 다음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 상담사가 유지해야 하는 리더로서의 신뢰성도 잃게 만듭니다. 비록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라도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에 수반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패턴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것이 상담실에서 보여지면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구성원 참여시키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족 상담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담에서 배제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들의 말참견을 꾸짖습니다. 상담자도 동참을 해서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상담자를 마치 학교 교사처럼 구는 또 다른 어른으로 보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몸은 어쩔 수 없이 상담실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상담을 온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분노와 친정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대해 혼자서만 계속 말을 한다면 다른 가족들이 비록 그녀에 대해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가족 상담에서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구성원을 나중에 참여시키려고 할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쁜 것은 아내의 하소연에 초점을 맞추는 역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해서 그 프로세스 안으로 가족 모두를 초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이 상담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균형 맞추기입니다. 평가와 치료 사이에서, 컨텐츠와 프로세스 사이에서,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주도적인 사람과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상담자 자신의 적극적인 리더 역할과 차분한 관찰자 역할 사이에서조차도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족 상담사가 상담의 총괄 책임을 맡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수동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자가 설정한 가설을 뒷받침할 정보를 모으느라 귀 기울여 경청을 하지만 역기능적 패턴은 멈추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족을 리드해야 합니다. 가족 상담사는 운전사가 아니라 조수석에 앉은 운전 강사와 같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반드시 숙지할 것과 주의할 것을 먼저 알리듯이 가족 상담 초기에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상담의 규칙을 정하고 상담 목표를 확인하면서 상담을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백고동을 울리면서 항구를 서서히 떠나듯 일단 가족이 상담 프로세스를 익히게 되면 상담자는 뒤로 물러나 앉습니다. 그리고 차가 샛길로 빠지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도록 돕고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거나 최저 속도보다도 느리게 가지 않도록 경고도 보냅니다. 앞을 보면서 어떤 위험물이 있는지 살피도록 격려도 합니다. 때때로 긴급 상황이 생기면 보조석에 있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상담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가족으로부터 운전대를 낚아채서 자신이 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상담사는 가족이 차를 운전하는 기본적인 능력에 더해서 고급 스킬을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합니다. 가보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변화와 성장을 향한 길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너무 통제를 하거나 질문을 퍼붓거나 어떤 대화를 할지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지? 통제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가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 대한 몇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가족은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책임을 질 것이라는 믿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 효과적인 협력자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믿음. 아무리 나쁜 상황이 생겨도 상담자 자신의 용기와 정직함이 그 상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가족을 통제하려는 상담자의 패턴을 멈추어야 합니다. 질문을 자제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말하도록 허락하고 그렇게 할 때 가족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찾아내는 것은
가족 상담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단 상담자가 예측했던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예를 들어 가족이 상담자를 싫어하지도 않고 부부의 불화가 그렇게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10대 자녀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상담자 자신의 권능과 기술들을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도 있고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유연해집니다. 당연하게 가족들도 상담자로부터 그런 자세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가족 상담 초기에 할 일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쉬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하면 상담은 반은 진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반은 어디를 향해 움직일 것인가입니다.